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 스위스에서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거기서 이미 4차 산업시대는 시작이 됐고 15개 나라를 기준으로 볼 경우에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4차 산업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되고 있는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보면서 4차 산업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감동근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4차 산업 얘기를 이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을 4차 산업이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4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이제 결합된 형태고요. 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흔히 IoT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그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가 수집돼 가지고 그게 어떤 빅데이터가 클라우드에 구축이 되고, 네. 그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예측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 가지고 네. 거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서 어떤 뭐 3D 프린터라든지 뭐 네. 가상현실이라든지 여러 이제 기술이랑 결합해서 어떤 그 네. 가치가 있는 걸 이제 창출하는 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이해하는 게, 저희는 이제 알파고에 놀랬거든요. 그런가 네. 하면 그 자율형 자동차, 우리도 뭐 판교에 그걸 한다 그러는데 이건 또 네. 뭔지 궁금해서요. 이제 무인 자동차가 이미 이제 구글이 뭐 지구를 7바퀴인가 이미 돌 정도로 이렇게 그 주행 실험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비슷한 걸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도가 뒷받침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차가 이제 운행을 하는 동안에는 물리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과거 법이었는데, 네네. 그 법을 이제 고쳤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람 이제 없이도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무인 자동차가 네. 오히려 더 그 운전에 관해서는 인지 능력이 더 적어도 못하지는 않다. 네.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안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교통혁명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 즉 AI하고 ICT하고 결합하는 거, 그걸 말하는가요? 그거 네, 무인 네.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빨리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네. 제도가 하여튼 정비할 것들도 많고요. 이제 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여러 가지 AI 육성책이라든지 네네. 얼마 전에는 이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거보다 사실은 이제 더 급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같은 것들이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네. 예. 즉 발목을 잡는다, 그런 예. 얘기인데요. 국회의원들이 네. 알아야죠. 예. 국회의원들 아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돼요. 네. 좀 전에 슈퍼컴퓨터 말씀하셨는데요. 10년 네. 동안에 1,000억을 투입해서 알파고보다 150배 빠른 거를 자체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광속으로 변하는 세상에 10년 뒤에 150배 빠른 슈퍼컴퓨터가 과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알파고는 일단 물론 하드웨어 발전도 하나의 원동력입니다만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중점이었고, 그 하드웨어 자체는 그렇게 이제 큰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슈퍼컴퓨터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미래국에서 2025년 뒤에 1페타플롭스라 그 정도 성능이 되는 걸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정도면은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세계에서 80번째로 빠른 게 정도가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5년 뒤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500등 밖으로 이제 리스트를 매기는데,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것부터 500등까지 슈퍼컴퓨터 리스트를 매기는데, 네. 지금 현재 80등이면 5년 뒤에는 500등 밖으로 벗어납니다. 확실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10년 동안 1,000억을 투입해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돈만 쓰는 네. 거지 실효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더 빠른 거 해가지고 우리는 예. 500등이 될지 1,000등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슈퍼컴퓨터는 이제 CPU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한 박스에 다 묶어 놓은 거고요. 네.
알파고는 슈퍼컴퓨터가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라 그래가지고 네. 얘네는 이제 여러 장치들이 그냥 네트워크, 뭐 인터넷에 그냥 연결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그 만들기가 싸고요. 알파고 같이 만드는 게. 네네. 네. 슈퍼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어렵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굳이 꼭 지금 시점에서 슈퍼컴퓨터를 개발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감동근 교수는 아주 이쪽에 굉장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견을 좀 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인터뷰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저기 이제 글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돈만 들이고 별 실효성도 없는 거 낭비고 또 하나는 그거 하는 열정으로 다른 쪽을 하면 더 좋은 성과와 미래 먹을 것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그쪽에 들어가는 네. 인력과 자원과 시간과 노력을 딴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러니까 R&D 예산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 1,000억 원이 들어가려면 다른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이제 삭감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미래부에서 하겠다는 게 정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 네. 구체적 방안이 전혀 동감되지 않아요. 예. 예. 그러면 미래부 산하에 AI 전담팀이 있죠? 예, 예. 예. 활성화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활성화 뭐 대책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그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들이 그 불필요한 규제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를 들면은 그 국내에도 보면 이제 그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이제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규제를 다 충족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요게 이제 큰 화두인데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업종마다 그 규제를 다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부처에서 규제를 관리하기 때문에 네. 이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규제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이걸 네. 다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 정보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법에서는 이 개인 정보가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된다. 이걸 규제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해서 어딘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네. 그 자원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 이 정보가 그 정확하게 저장된 곳이 어딘지 알기가 힘들어요. 아. 근데 이거를 국내 어딘가 그 물리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뭐 세상은 뭐 구름처럼 그 위에 쫙 정보가 모아져 있는 데 가서 딱 연결해서 갖다 쓰고 예. 그러는데 요거 꼭 대한민국 요 영토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무슨 도시 어디에 있어 요거를 하라는 얘기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네.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보다는 사실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동의 서류를 이렇게 서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를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 동의를 한 순간에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그 개인정보 운영자한테 어떤 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돼버리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실효성이 없는기도 하고 그 이제 개인정보를 그렇게 이제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제 정말 민감한 정보, 예를 들면 이제 의료 정보에서 뭐 이름이라든지 네.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네네. 그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요런 그 증상을 보였는데 어떤 뭐 처방을 받았다. 네. 요런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이제 그걸 가지고 학습해서 이제 의사 대신 이렇게 진단을 뭐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거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말 보호해야만 되는 것, 네. 그것은 가려내고 나머지는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취지할 땐 그 개인정보를 이제 소중하게 다루겠다는 네. 건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작용을 해요. 네. 우리가 거기 서명한 순간 그 책임이 우리한테 지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공인증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네, 네. 예, 그게 참 그 공인증서 그게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은 그게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말 손봐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이제 그 말씀 드리니까 어제 한 그 재판이 있었는데 부장검사가 아예 PPT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개인정보. 그것이 네. 1mm 이하로 아주 작은 글씨로 됐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쪽에게 1심에서 유리한 그 판결이 나오니까 항소한 검사 쪽에서 부장검사가 나서서 보이십니까? 이거 개인들이 보고 여기에 서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네, 기업을 그렇게 상대로. 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제4차 산업시대를 준비해야 될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어떤 네트워킹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그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정부는 어떤 정부 주도로 뭐 단기간에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지금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뭔지 네. 이제 그런 걸 파악해서 그런 걸 풀 수 있는 거는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해야 될 논의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네. 그런 문제를 이제 공론의 장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이것이 활발하게 그 논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판교에 스타트업 그 창조 학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쪽에도 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좀 새로운 기풍이 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AI 4차 산업 IoC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풀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네, 이어서 국회의원 후보 연설 방송이 있어서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